잠깐요. 지난 일주일 동안 현금을 쓴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셨다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카카오페이로 사고, 점심은 삼성페이로 계산하고,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로 찍고,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페이로 끝냅니다. 현금 한 장 꺼내지 않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결제 버튼 한 번 뒤에서 얼마나 거대한 비즈니스가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전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혁신이 정확히 무엇인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례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비즈니스와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페이먼트 혁신 사례입니다. 결제. 이 단어가 처음엔 단순해 보이죠. 물건 사고 돈 내는 것. 그게 다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제라는 행위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거기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의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원이 넘는 돈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제는 그냥 기능이 아닙니다. 결제는 고객과의 가장 마지막 접점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동시에 엄청난 데이터가 모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결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현실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전 세계 결제 시장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을까요? 놀라운 통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이미 도시 지역 결제의 90% 이상이 모바일 페이로 이루어집니다. 노점상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도 QR코드로 결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입니다. 스웨덴은 현금 사용 비율이 전체 거래의 1% 미만으로 사실상 현금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도 현금 결제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어 전체 거래에서 현금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스마트폰 보급, 인터넷 인프라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결제가 현금보다 압도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혁신 사례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두 서비스가 중국 결제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해하면 디지털 페이먼트의 미래가 보입니다. 알리페이는 원래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안전한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였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잘 보내줬는지 확인될 때까지 돈을 잡아두는 에스크로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오프라인 결제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지금 알리페이는 결제를 넘어 투자, 보험, 대출, 의료비 납부, 공과금 납부,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가능한 슈퍼 금융 앱이 됐습니다. 위챗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로 시작한 위챗이 결제 기능을 붙이면서 중국인들의 모든 금융 생활을 하나의 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두 서비스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결제 플랫폼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 생활이 하나로 연결된 슈퍼앱 생태계입니다. 인도의 UPI,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사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도 정부가 주도한 이 결제 시스템은 단 몇 년 만에 인도를 디지털 결제 혁명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UPI는 어떤 은행 계좌에서든 실시간으로 무료로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형 인프라입니다. 2016년에 출시된 UPI는 2023년 기준 월 거래 건수가 10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인도 인구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료라는 점입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채소 장수부터 대형 쇼핑몰까지 모두 동일한 시스템을 씁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 디지털 결제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한 비결이 바로 이 개방성과 무료 정책입니다. 구글페이, 페이티엠, 폰페이 같은 민간 기업들도 모두 이 UPI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기반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그 위에서 혁신하는 이 모델이 결제 혁신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트라이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라이프는 BC 결제 앱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결제 기능을 쉽게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결제 인프라 기업입니다. 과거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결제 기능을 붙이려면 복잡한 은행 심사, 복잡한 기술 연동, 복잡한 보안 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장벽이었죠. 스트라이프는 이것을 단 몇 줄의 코드로 해결했습니다. 스트라이프 API를 붙이면 전 세계 135개 이상의 통화로 결제를 받을 수 있고 사기 탐지, 세금 계산, 환불 처리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이 단순한 혁신이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결제 문제를 해결하게 해줬고 스트라이프를 기업가치 수백억 달러의 거대 핀테크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스트라이프를 씁니다. 국내 사례로 넘어오면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이라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쓰는 메신저 위에서 결제를 붙인 천재적인 전략으로 단숨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깔려있는 카카오톡에서 결제가 되니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시작으로 송금, 투자, 보험, 대출, 청구서 납부, 멤버십 관리까지 빠르게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앱 하나로 거의 모든 금융 생활이 가능합니다. 토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혁신했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의 복잡함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토스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로 송금이 가능하고 내 모든 금융 자산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경험. 이 경험이 당연하지 않던 시절에 토스가 이것을 처음으로 구현했고 그것이 수천만 사용자를 만들어낸 힘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 혁신의 핵심 트렌드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결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결제의 비가시화입니다. 결제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버입니다. 우버에서 택시를 타고 내릴 때 돈을 낸다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앱을 닫으면 끝입니다. 결제가 경험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마존고 무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들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선반에서 물건을 집는 순간 AI 카메라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결제 행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결제 혁신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고객이 결제를 의식하지 않을수록 구매 경험이 자연스러워지고 구매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결제 기술은 더욱 투명해지고 비가시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임베디드 파이낸스, 즉 금융의 내재화입니다. 금융 서비스가 금융이 아닌 다른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현상입니다. 쿠팡이 쿠팡페이를 통해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로 대출 서비스를 하고, 배달의 민족이 배민페이를 운영하는 것이 모두 임베디드 파이낸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쓰는 플랫폼 안에서 모든 금융 니즈가 해결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니 기존 은행이 갖지 못한 정교한 신용평가가 가능합니다. 쿠팡에서 매달 꾸준히 구매하는 고객의 신용도를 쿠팡이 은행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임베디드 파이낸스 시장이 2030년까지 글로벌 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BNPL, 즉 선구매 후결제입니다.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의 약자인데요.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여러 번에 나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할부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이자이고 신용카드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고 결제 시 즉각적으로 승인이 납니다. 어클레임, 클라르나, 국내의 페이코 나중결제 같은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히 20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나 신용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도 구매력을 주는 포용적 금융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규제 당국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장 진입입니다. 이것이 가장 논란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송금, 수수료 거의 제로, 은행 계좌 없이도 가능한 금융 서비스,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져올 변화입니다. 특히 해외 송금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외 송금은 비싸고 느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 송금은 초당 처리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극히 낮습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생체 인증 결제의 확산입니다.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고 손바닥 정맥 패턴으로 결제하고 목소리로 결제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원이라는 손바닥 인식 결제 시스템을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매장에서는 얼굴 인식 결제가 이미 일상화됐습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결제의 최종 형태가 생체 인증입니다. 보안성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개인의 생체 정보는 복제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트렌드들이 비즈니스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기업과 개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제 경험이 고객 경험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결제 단계에서 복잡하고 불편하면 고객은 포기합니다. 결제 페이지에서 이탈하는 고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매출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제 방법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단계를 줄이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결제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얼마에 언제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결제에 모입니다. 이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면 고객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재고를 최적화하고 다음 비즈니스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로 보지 말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채널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독 결제 모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비즈니스보다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독 모델이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처럼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이고 면도기, 식품, 화장품, 심지어 자동차 옵션까지 구독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기 배송,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구독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리스크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디지털 페이먼트가 확산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사기와 보안 위협입니다. 결제가 디지털화될수록 해킹, 피싱,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같은 금융 범죄도 더욱 정교해집니다. 한국에서만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얼굴 인식, 해킹, AI로 목소리를 복제해서 음성 인증을 우회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공격 기술도 발전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디지털 결제가 대세가 되면서 오히려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던 자리에 QR코드만 남겨두면 어르신들은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상황이 됩니다. 디지털 혁신이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제 데이터는 개인의 생활 패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처럼 개인이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신뢰 기반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즈니스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제 시장의 지각 변동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불리는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 같은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실용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 파일럿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결제 시스템 전체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중간에 개입하는 금융기관이 줄어들고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통화 정책이 더욱 직접적으로 경제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기회와 위협을 만드는지는 별도의 영상에서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메가 산업입니다. 중국 알리페이, 인도 UPI, 미국 스트라이프, 한국 카카오페이토스가 각자의 방식으로 결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제의 비가시화, 임베디드 파이낸스, BNPL, 스테이블 코인,
생체 인증이 앞으로 결제 시장을 이끌 5가지 핵심 트렌드입니다. 결제 경험 최적화, 결제 데이터 활용, 구독 모델 도입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고, 보안과 포용성은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과제입니다. 결제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결제는 고객과의 신뢰를 완성하는 최후의 순간이자 비즈니스의 모든 가치가 실현되는 최종 접점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느냐가 비즈니스의 승패를 가릅니다. 현금 없는 세상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실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실지는 지금 이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AI, 바이오 헬스, 메타버스, 그리고 오늘의 디지털 페이먼트까지 미래 비즈니스 트렌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니 알림 설정 켜두시고 함께 공부해요. 댓글로 궁금하신 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봐야 합니다. 꼰대 문화약은 강요수직 조직이 왜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 미래형 조직 문화의 충격적인 실제. 다음 편에서 전부 폭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